당신의 혈관 안에는 보이지 않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으로 피곤하고 배는 불룩해졌지만 이 스위치는 여전히 반짝이며 기회를 기다립니다. 책 심장병을 예방하고 되돌려라에서 콜드웰비 에셀스틴 주니어는 그 스위치가 음식이라 말합니다. 기름 한 스푼을 내려놓는 순간 내피라는 혈관의 벽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죠. 오늘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내일의 식탁이 달라집니다. 에셀스틴 박사는 외과 의사였지만 칼 대신 식탁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술로 막힌 길을 뚫어도 다음 길목에서 다시 막히는 환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그 배후 세력처럼 작동합니다.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낮은 HDL이 서로 손을 잡고 혈관을 지치게 하죠. 박사는 상처 주는 음식을 멈추는 것이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혈관의 안감, 내피는 산화질소라는 분자를 통해 확장 수축을 조절합니다. 산화질소는 혈소판이 달라붙는 것을 막고 혈관을 넓혀 혈압을 안정시키죠. 하지만 기름진 식사와 정제식품이 반복되면 내피는 염증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대사증후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이 균형을 더 흔듭니다. 박사는 내피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잎채소 한 줌입니다. 허리둘레를 가리는 옷, 밤마다 무거운 숨, 건강검진표에 붉은 숫자, 불안은 조용히 쌓입니다. 그런데 불안을 바꾸는 첫 감정은 인식입니다. 내가 먹는 한 끼가 혈관에 상처를 내거나 반대로 치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인식은 두려움을 계획으로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음식을 빼고 무엇을 채울지 명확한 지도를 펼칩니다. 책 속 사례에서 기름과 동물성 식품을 끊고 잎채소를 자주 먹은 환자들은 몇 주 만에 가슴 통증이 줄고 수개월 내 지표가 개선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대사증후군에서도 체중, 혈압, 중성지방이 동시에 하락하는 패턴이 보고되죠. 비밀은 극적인 무엇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단순함입니다. 한 달만 제대로 해보면 몸은 답을 보여줍니다. 민수 씨는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고도 바쁜 탓에 변화를 미뤘습니다. 점심은 튀김과 빵, 저녁은 늦은 회식, 아침 혈당은 오르고 허리는 더 꽉 졌죠. 어느 날 계단에서 숨이 가빠 멈춰섰을 때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책을 펼친 건 수술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허리둘레가 늘고 공복 혈당이 오르고 중성 지방은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은 수치. 숫자는 냉정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박사는 상처를 멈추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만, 아니 2주만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기록하자. 자신의 몸을 가장 설득력 있게 바꾸는 것은 증거니까요. 책은 단호합니다. 내피를 다치게 하는 음식을 멈추고 치유를 돕는 음식을 채우자. 동물성 식품과 기름, 정제된 곡물과 설탕을 내려놓고 통곡물, 콩, 채소, 과일을 중심에 둡니다. 견과류와 아보카도는 역전을 목표로 할 때는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혈관의 기름막을 덮지 않고 섬유와 항산화로 청소하는 것.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 전 단계 혹은 당뇨, 지질 이상과 겹쳐 있습니다. 식단 변화로 혈당이나 혈압이 빨리 내려갈 수 있어 약물 용량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시기 전, 그리고 시작한 뒤 첫 몇 주는 의료진과 상의하며 모니터링 하시길 권합니다. 안전하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박사는 심혈관 환자들을 식물성 저지방 식단으로 지도했고, 일부는 영상에서 혈류가 개선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 유발 식품을 끊자 통증과 사건이 줄어든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닌 지속 가능한 환경의 결과입니다. 대사증후군에서도 체중과 혈압, 지질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죠. 박사는 잎채소를 하루 여러 번 소량씩 씹어먹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입안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질산염을 질산염 이온으로 바꾸고 위와 혈류에서 산화질소로 이어지죠. 이는 식후 혈관 기능을 돕는 작은 파동이 됩니다. 민수 씨는 점심 전후, 오후, 저녁에 잎채소를 한 줌씩 더했습니다. 작은 파동이 하루를 덮었습니다. 질산염을 산화질소로 바꾸는 첫 단계는
입안의 미생물입니다. 살균 가글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 경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책은 필요 이상의 강한 가글을 피하고 잎채소를 충분히 씹어 삼킬 것을 권합니다. 입안의 작은 생태계가 혈관의 친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박사의 식탁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올리브든 코코넛이든 액체 기름은 내피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봅니다. 대신 물이나 채소로 볶고 구움과 찜으로 맛을 냅니다. 라벨에 오일이 적히면 다른 선택지를 찾습니다. 이 단호함이 대사증후군의 복합 문제를 한 번에 흔들어 깨웁니다. 정제된 흰 것들을 내려놓고 껍질째 살아있는 곡물로 돌아갑니다. 귀리, 현미, 보리, 퀴노아, 그리고 각종 콩류. 이 조합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포만감과 섬유를 한 번에 제공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인슐린 저항성을 겨냥한 부드럽지만 강력한 방식입니다. 진한 녹색 잎채소는 맵기 작은 양이라도 반복하고 그 외 채소는 무지개처럼 다양하게 붉은 토마토의 리코펜, 주황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보랏빛 양배추의 안토시아닌, 색은 항산화의 언어입니다. 내피의 방패를 매일 새로 칠해주는 붓질이죠. 설탕과 과일 주스는 내립니다. 대신 통과일은 올립니다. 과일은 섬유와 물, 미세 영양소를 품어 혈당을 완만히 올리고 포만감을 더합니다. 베리류는 특히 좋아 책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달콤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달콤함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민수 씨의 아침은 따뜻한 오트밀과 시금치 한 줌으로 시작됐습니다. 오트를 오래 끓여 크리미하게 만들고 위에는 베리와 계피, 구운 콩을 곁들였습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 들기름 대신 레몬과 식초로 풍미를 살렸죠. 기름 없이도 혀는 금방 새 맛을 배웁니다. 현미와 퀴노아 위에 구운 단호박, 찐 브로콜리, 검은 콩을 올린 곡물볼. 드레싱은 타히니 대신 병아리 콩을 갈아 레몬과 허브로 향을 입혔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옵니다. 포만감은 높지만 내피는 가볍습니다. 오후에 졸림이 사라지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저녁은 통밀 파스타와 토마토 버섯 소스, 그리고 케일을 곁들였습니다. 팬에는 기름을 두르지 않고 물로 볶다가 조려 감칠맛을 만들죠. 마지막엔 레몬 껍질을 살짝 갈아 올려 향을 띄웁니다. 기름 없이도 풍미는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위장은 편안합니다. 박사는 식후 2에서 3시간마다 잎채소를 한 줌씩 더하길 권합니다. 민수 씨는 휴대폰에 그린 알람을 설정해 낮에는 루콜라, 오후엔 케일, 저녁에는 청경채를 씹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하루를 분전하며 내피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피곤했던 오후가 맑아집니다. 가장 큰 함정은 건강해 보이는 포장 속 숨은 오일입니다. 식물성 스프레드, 드레싱, 비건 스낵까지 오일이 들어갑니다. 라벨에 식용유, 팜, 코코넛, 유화제가 보이면 내려놓습니다. 재료가 짧고 알아볼 수 있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부엌은 실천의 무대입니다. 오일병을 치우고 커다란 샐러드볼과 김치통처럼 큰 보관 용기, 압력밥솥과 에어프라이어 대신 오븐 찜기 팬을 준비합니다. 냉장고 눈높이의 잎채소를 문 쪽엔 과일을 둡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손의 선택을 바꿉니다. 메뉴는 미리 봅니다. 밥과 채소, 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기름 없이 조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드레싱은 따로, 소스는 반만, 구워준다고 해도 기름을 묻히는 경우가 많아 물찜 오븐으로 요청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주방을 움직입니다. 사람이 더 어려운 법이죠. 회식 전 미리 식사하고 가거나 밥 채소 위주 선택지를 제한합니다. 가족에게는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고 말하세요. 식탁은 설득의 장이 아니라 사랑의 연장입니다. 기름과 설탕을 줄이면 첫 2주는 유난히 힘듭니다. 갈망은 파도처럼 옵니다. 미리 준비한 감자 고구마 과일과 따뜻한 차로 파도를 넘어가세요. 충분히 먹되 올바르게 먹습니다. 포만감은 최고의 전략입니다. 대사증후군에서 먼저 움직이는 건 체중과 중성지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제 탄수와 기름을 끊으면 간의 지방 생산이 줄고 혈중 중성지방이 내려옵니다. 혈압과 공복 혈당도 식사 패턴에 따라 천천히 호응하죠. 숫자는 당신 편이 됩니다.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 풍부한 채소 과일을 늘리며
가공식을 줄이면 혈압은 조용히 내려옵니다. 체중이 빠지면 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의료진과 함께 조절해주세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섬유가 많은 통식물 식단은 식후 혈당의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기름을 줄이면 근육의 기질 이용이 좋아져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 중이라면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시작 단계부터 의료진과 계획을 세우세요. 박사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을 더 낮은 범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동물성 지방과 오일을 끊고 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먹으면 수치가 내려갑니다.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목표와 방법은 의료진과 함께 결정하세요. 식탁은 약의 동맹입니다. 책은 하루 한 스푼의 아마시간 것처럼 씨앗으로 오메가-3 전구체를 보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기름이 아닌 통씨앗을 갈아 곡물이나 샐러드에 뿌리세요. 혈관의 염증 균형을 돕는 작은 습관이 됩니다. 식물성 식단을 따를 때 비타민 B12는 필수 보충 영역입니다. 결핍은 빈혈과 신경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 적절한 용량과 형태를 선택하세요. 튼튼한 변화를 만들되 빈틈은 메워야 합니다. 단 음료를 치우고 물과 허브차로 바꾸면 섭취 열량이 줄고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잦아듭니다. 식전물 한 컵은 과식을 줄이고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저녁의 차는 디카페인으로 선택하세요. 작은 잔이 큰 결을 바꿉니다. 식단은 연료를 바꾸고 움직임은 연료를 쓰는 방식입니다. 식후 10에서 15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곡선은 더 완만해집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속도를 낮추고 시간을 나눠서 걸으세요. 목적은 완벽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이 흐트러지고 스트레스는 단 음식을 부릅니다. 규칙적인 취침 기상, 빛 차단, 깊은 호흡과 짧은 명상이 식탁을 지켜줍니다. 마음이 편안할수록 혈관은 넓어집니다. 약을 드시고 있다면 식단 변화와 함께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혈압약, 혈당약, 지질약은 식단의 효과에 의해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소통해 안전하게 조절하세요. 식탁과 약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박사의 프로토콜은 역전 단계에서 견과류와 아보카도를 제한합니다. 에너지가 높고 지방 비율이 올라가기 쉬워서죠. 다만 개인의 목표와 상태에 따라 소량을 전략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혈관 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균형, 그리고 의료진과의 상의입니다. 풍미는 주로 향과 식감에서 옵니다. 양파, 마늘, 허브를 물에 천천히 볶아 단맛을 이끌고 식초, 레몬, 발사믹으로 산미를 더합니다. 오븐의 카라멜화는 기름 없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건 기름이 아니라 맛의 기억이었습니다. 섬유는 장에서 담즙과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배출을 돕고 혈당 흡수를 늦춥니다. 통곡물, 콩, 채소, 과일의 조합은 하루 종일 서서히 작동하는 청소부입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혈관 건강의 거울입니다. 식물성 식단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키우고 단쇄 지방산을 늘려 염증을 낮춰줍니다. 내 피는 더 평온해지고 대사 유연성이 자라납니다. 장은 혈관의 또 다른 입구입니다. 당신의 식탁이 미생물을 키우면 미생물이 혈관을 지킵니다. 늦은 밤, 식사는 혈당과 역류를 흔들고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저녁은 가볍고 일찍,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합니다. 배가 고프면 따뜻한 허브차와 과일 한 조각으로 충분합니다. 몸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콩, 렌틸, 통곡물 채소만으로도 대부분의 성인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량은 생각보다 낮고 품질은 조합으로 채워집니다. 체중 감량기에는 과잉 단백질보다 충분한 섬유와 포만감이 더 중요합니다. 철은 콩, 잎채소, 통곡물에서, 칼슘은 녹색 채소 강화식품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좋아집니다. 균형 잡힌 접시는 무거운 보충제보다 더 안전하고 몸은 더 편안합니다. 병아리콩, 크림, 토마토, 허브 소스, 발사믹 글레이즈, 머스타드, 레몬 비네그레트 오일 없이 이 4가지 소스만 준비해도 일주일의 식사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품격 있게 기름 없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몇 주 후 체중이나 수치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공된 곡물, 숨은 오일, 액체 칼로리를 다시 점검하고 늦은 간식을 줄입니다. 식사 일기를 3일만 써도 실마리가 보입니다. 벽은 문일 때가 많습니다. 14일만 집중해 보세요. 기름 동물성 정제를 끊고 통곡물 콩채소 과일로 배를 채웁니다. 아침 저녁 혈압과 체중, 공복 혈당을 기록하세요. 당신의 실험이 당신을 설득합니다. 6주는 뇌가 새 회로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주 1회 대량 조리, 잎채소 알람, 외식 사전 주문, 1일 20분 걷기, 4개의 기둥만 유지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습관은 결심을 덜어줍니다. 8주가 지나자 민수 씨는 계단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리띠 구멍이 옮겨졌고 오후에 졸림이 줄었습니다. 수치도 조용히 변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었어요. 매 끼의 선택이었죠. 식탁이 그의 미래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피를 괴롭히는 음식을 멈추고 내 피를 돕는 음식을 반복한다. 잎채소의 리듬, 통곡물과 콩의 포만, 과일과 채소의 색, 기름 한 방울을 빼고 사랑 한 숟갈을 더한다. 복잡한 처방보다 단순한 꾸준함이 이깁니다. 오늘 저녁 메뉴에서 기름을 빼고 잎채소를 한 줌 더하세요. 내일 아침 오트밀을 끓이고 물을 챙기세요. 14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수치를 기록하세요. 작은 실천이 미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상의의 계획을 개인화하세요. 당신의 혈관은 기억합니다. 상처도 치유도. 오늘 내 피를 응원하는 한 끼를 선택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실천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실천이 당신을 바꿉니다. 식단 변경과 약물 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안전하게 걸어가세요. 이제 식탁에서 만나요.